언제부턴가 우린 알게 모르게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온다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걸 지배해 인간들은 대부분의 직업을 잃게 되고 빅데이터에 의해 정제된 정보만을 주입받게 되어 쓸모없는 로봇이 될 것처럼 말이죠. 어떤 놈은 코인을 통해 일확천금을 얻고 어떤 모자란 놈은 코인이든 하드를 버려 안 산 놈보다 더 억울한 놈이 됩니다. 됐고, 난 4차 산업혁명 그런 거 잘 모른다며 어쩔 TV 저쩔 TV 안물 TV 뇌절 TV 하는 당신도 한켠에 궁금 TV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 널 위해 형이 등장했다. 이번 시간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블록체인이 뭔지 알려주겠습니다. 잘 듣기만 해도 어디 가서 좀 아는 척 유식한 척 싹 가능이니까 좀 잘 들어보셔들. 블록체인. 그렇다면 블록체인은 무엇일까요? 블록체인은 동일한 정보를 다수의 익명 서버에 저장하여 정보의 변질을 막고 신뢰성을 높여주는 기술을 뜻합니다. 무슨 말인가 싶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여기서 이해가 됐으면 제가 이렇게 입 아프게 설명하고 있지도 않아요. 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디지털 송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생각해보죠. 깐부가 오징어에게 10,000원을 보냈습니다. 이 10,000원은 깐부의 지갑이 아니라 계좌 잔액에서 빠져나가 오징어의 계좌에 꽂히죠. 이때 깐부의 계좌와 오징어의 계좌에 얼마가 있었는지는 은행 서버 안에 저장이 되고 이 정보들이 수정되며 송금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즉, 은행 신뢰에 기반한 중앙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함으로써 거래가 성립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의 서버 안에 정보들이 변화하여 거래를 기록하게 되고 이 기록들이 거래 내역의 증명이 되는 겁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도 스마트 뱅킹을 쓴다. 네, 여기까지 쉬울 거예요. 반면 블록체인 시스템은 무엇인가? 계좌 정보, 송금 정보를 하나의 중앙 서버가 아닌 여러 익명의 서버에 동시 저장하게 되는 시스템이죠. 이것도 무슨 소리야? 싶을 겁니다. 삐빅 정상입니다. 블록체인을 통해 거래를 하게 되면 10,000원의 계좌이체를 통해 깐부의 잔액이 100,000원에서 99만원으로 오징어의 잔액이 0원에서 10,000원으로 변경된 정보가 이 블록체인 시스템에 참여하는 서버 모두에게 전달되게 되죠. 그렇게 거래 정보가 저장되어 증명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두 방법 모두 서버에 거래 정보를 저장한다는 공통점이 확인되죠. 그럼 뭐가 다른 것일까요? 자, 형이 다 떠먹여 줄게요. 그냥 맛있게 드시기만 하면 되셔들. 자, 지금은 조선시대입니다. 놀부가 흥부에게 백냥이라는 거금을 빌려줬다고 가정해보죠. 그렇다면 놀부는 어떻게든 이 사실을 남겨서 무사히 원금 상환을 하고 싶겠죠. 이건 놀부 심보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당연한 겁니다. 놀부가 관아의 사또를 찾아가 흥부에게 백냥을 빌려줬으니 기억을 좀 해달라 읍소하는 것이 기존의 중앙화된 시스템이라면 블록체인은 놀부가 온 동네 집집마다 흥부를 데리고 다니며 내가 이놈에게 백냥을 빌려줬다 알리는 것과 같다는 말이죠. 흥부가 사또에게 50냥을 건네며 이 사실을 모른 채 달라 했고 사또가 받아들였다면 놀부가 흥부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증명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즉, 놀부는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겠죠. 내 돈 내 산이 아니라 내 돈 네 사또인 것입니다. 하지만 놀부가 온 동네방네 소문을 냈다면 흥부는 마을 사람의 과반수 이상을 돈으로 매수하지 않고서야 돈을 빌린 사실을 없던 걸로 칠 수 없겠죠. 그렇기에 놀부가 백냥을 받지 못할 확률은 없는 것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처럼 기존 거래 시스템에서는 메인 서버 하나가 해킹될 경우 거래가 마비될 뿐 아니라 기존 정보들까지 변조되어 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지만 블록체인 시스템에서는 여러 개의 서버에 똑같은 데이터가 저장되기에 하나의 서버에서 데이터가 변조되더라도 다른 서버에 기록이 있기 때문에 더 뛰어난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또한 기존 시스템은 하나의 서버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중앙 집권적인 구조가 형성됩니다. 내 정보는 나만 볼 수 있고 모든 데이터를 중앙거래 관리자가 독점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블록체인 시스템은 모두에게 암호화 상태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 정보 등의 데이터를 독점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탈중앙화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쯤 되면 그렇구나 소리가 입에서 절로 나와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된다면 앞으로 다시 돌려보시고요. 그 정도는 아니라 생각하면서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스템 이름은 왜 하필 블록체인일까요? 자, 이 분야 탑시대인 비트코인을 예로 들어보죠. 비트코인은 10분마다 하나의 블록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 블록에는 지난 10분 동안 이루어진 거래 정보가 암호화되어 저장되어 있는데 이 블록이 10분마다 전 세계 서버에 퍼지게 되어 모든 비트코인 참여 서버의 이전 블록과 체인이 연결된 형태로 저장되죠. 그리하여 블록체인이라 부르는 겁니다.
이때 이 블록은 각각의 서버로 퍼져 원래 있던 블록체인의 끝부분에 연결되어 새로운 꼬리를 만들게 되는데, 만약 서버 블록체인의 중간 정보에 변조가 생기면 체인의 꼬리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쯤 되면 짐작이 가시죠? 새로 들어온 블록은 변조된 체인에 연결될 경우 나머지 블록체인들과 다른 꼬다리를 갖게 되겠죠. 이후 진행되는 무결정 검증에서 빼박 판명이 난다는 말입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기존 통화 시스템을 넘어 중앙 집권화되지 않은 화폐를 만들기 위해 탄생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나온 기술이 블록체인인 겁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에서의 블록체인은 거래에 대한 정보만을 저장했고 그것만을 증명 가능했죠. 하지만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을 세상에 발표하며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더리움은 기존의 거래에 대한 정보만을 저장했던 비트코인과는 달리 거래 내역이 아닌 다른 정보들도 업로드 가능한 블록체인 시스템을 제시하고 실행시켰죠. 그래서 사진, 글 같은 단순한 파일은 물론 블록체인에서 작동 가능한 프로그램 업로드까지 가능해진 거라고. 그에 따라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녀석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또 뭐냐고? 스마트 컨트랙은 쉽게 말해 계약을 블록체인에 저장해 두는 거죠. 예를 들어 모쏠 철수가 올해 12월 25일에도 여친이 생기지 않는다면 위로 문자를 보내달라는 계약을 이더리움 체인에 올린다고 치죠. 크리스마스가 땡 하면 체인은 철수에게 여친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아직 모쏠이라면 위로 문자를 전송해 주겠죠. 물론 철수의 모쏠 탈출을 응원하고 그냥 계약이 그렇다는 말이야. 블록체인에는 이런 간단한 계약부터 게임, 은행 업무 등으로 업로드 대상이 점차 확대되었고, 이를 통해 복잡한 앱들도 탈중앙화가 가능하게 되어 중앙 서버 없이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죠. 다시 말하면 블록체인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활발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르포, 엑시 인피니티 등의 P2E 게임들이 동남아를 중심으로 큰 흥행을 거둬 동시 접속자가 1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블록체인을 이용한 앱들은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왔다는 말씀. 아직까지는 블록체인이 생소하고 멀게 느껴질 거야. 맞잖아. 하지만 don't worry. 너나 우리 모두 마찬가지니까요. 앞으로 점점 더 많은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들이 개발될 거고, 분명 언젠가는 우리 생활 속에 숨쉬듯 스며든 블록체인의 존재를 느낄 수 있겠죠. 그때 가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형이 아까 말했죠? 어디 가서 아는 척 쌉 가능이라고. 자, 고고! 무브!